네, 다음은 원격 의료와 의료 규제에 대하여 김호연 변호사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연, 아까 방금 소개해 주신 김호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시대의 어떤 원격 의료의 확장,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이제 법적인 어떤 쟁점들을 발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 어떤 비대면 사회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은 이미 과거에도 만들어져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비대면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었죠. 근데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이제 뭐 감염병에 대한 어떤 인식이 또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비대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 보니까 어떤 그 서비스가 불리하지 않다는 점이 이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또 같이 지식을 나누고 논의하는 과정도 과거 같았으면은 같이 뭐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됐을 텐데 뭐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러한 뭐 방식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 있듯이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대면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도 이제 그런 비대면 서비스가 가장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원격 의료, 비대면 서비스로서의 원격 의료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감염병 이제 전파가 확산되는 그런 어떤 상황,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는 이제 그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에 대해서 좀 폭넓게 허용한다는 그런 어떤 감염병 예방법 그 49조의 3이 또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어떤 이제 여러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뭐 규제 이제 그 규제 챌린지라는 그런 목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이제 원격 의료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 앱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걸 이용하는 거군요. 근데 예, 의료 맞습니다. 행위도 의사를 만나는 거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좀 주실 기업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격 의료를 좀 뭐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을 이제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원격 의료 규제 근거는 의료법 34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의 종류를 일단 먼저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의사가 이제 비대면으로서 다른 의사에게 어떤 진료에 있어서 자문을 해주는 원격 자문의 형태 그리고 의사가 이제 환자의 그 직접적으로 비대면으로서 진료를 하는 원격 진료의 형태 그리고 뭐 의사 아니면 뭐 비의료인이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이제 전달해주는 원격 상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의료법에 따른 뭐 현행법 상으로는 원격 자문 그리고 제한적 범위에서의 원격 상담 예컨대 이제 의료 행위와 결부되지 않은 단순한 의학 지식을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원격 상담의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의료법 지금 현행법상으로 따지면은 원격 진료인지 여부 그리고 원격 상담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의료 행위와 결부되는지 여부 등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좀 유의해서 뭐 구체적인 어떤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네, 내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가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의료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음식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우리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리낌이 없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점차 규모가 확장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점점 뭐 성장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솔닥이라든지 올라케어라든지 닥터나우 등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들의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하며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 그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원격 진료 환자 수가 210만 명, 그리고 건수로는 312만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건수는 뭐 무시할 건수라고 어마어마하네요. 절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비대면 원격 진료도 사실 요즘에 이제 또 다른 각광받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융합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2월 달에 닥터나우라는 원격 진료 플랫폼은 게임 회사인 컴투스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는 일산 차병원 등에서는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가상병원을 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뭐 관련 단체들의 어떤 뭐 그런 논의가 있어서 뭐 그런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계속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이고요.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제 대선 한국에서도 뭐 대선 후보들이 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전향적인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서 내년에도 사실 이 원격 의료는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코로나가 뭐 내년쯤에 이제 좀 종식이 되고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분쟁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 기회에 한번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추세가 다시 금지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지금 이제 의료 환자 수라든지 뭐 의료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사업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갑자기 한순간에 뭐 사라지게 한다는 그런 규제는 또, 사실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네, 이 편리함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이 예, 원격 맞습니다.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이제 이 진료라는 게 지금은 단순한 진료에 그치지 않고 또 이제 어떤 헬스 정보 같은 마이데이터 시장하고도 결부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의료 시스템을 또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원격 의료를 어떤 의료만의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없고 이제 사회 어떤 전반적인 신산업의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이제 원격 의료를 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김원